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좀 거하게 틀린 것 같습니다. 물론 텔레그램방에서 어느 정도 상승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영상에서도 일단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한 범위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저는 주말장 동안은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장 변수가 상당히 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말장 동안은 매매를 하지 않았고, 어제 밤부터 이렇게 매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총 2의 포지션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포지션은 55.2K에서 들어간 숏을 55.6K에서 손절을 쳤습니다. 형태로 봤을 때 저는 A, B, C가 이런 식으로 단번에 나와주면서 상승이 56K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절을 조금 빨리 쳤습니다. 위에서 숏을 잡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손절 치는 게 맞다. 혹시나 파동이 길어져서 1.628 구간까지 올라간다면 더 손절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하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간 숏은 이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거 이러면은 흔드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55.8K의 숏을 한 번 더 들어갔고요. 이 숏을 56.1K에서 손절 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트뷰 지표에서 수평 매물대가 딱 이 구간에 있었고 피보나치와도 겹치는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려는 딱 힘과 무빙이 나와서, 그리고 거래량도 생각보다 꽤나 터진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그러면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여기서도 손절을 짧게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손절 구간이 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이죠. 네,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다. 만약에 올라간다면 난 이미 숏을 생각했고 그것과 다르게 갔기 때문에 이것은 추격으로 롱을 들어갈 자리도 아니고 내가 먹을 자리도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두 번의 손절 이후 매매를 스탑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시점부터 이 하락 시점까지 거의 웬만한 잔파동까지 다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이 사실 이 기간 동안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갈 때는 내가 수익 본 거를 최대한 지키는 쪽, 그러니까 손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자라는 매매를 기조를 잡았기 때문에 이것처럼 손해를 좀 보더라도 매매는 스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때 스탑을 했고,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 매물대까지 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태가 상당히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메인 시나리오를 함께 확인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상승의 형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ABC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임펄스로 올라가는 1, 2, 3 파동으로 봐야 될 것이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형태가 기이하게 길긴 하지만 그래도 이 파동은 A, B, C로 올라가는 파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 A 파동이 애매하게 올라갔죠. 임펄스라고 볼 수 없는 형태고 A, B, C로 올라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주말장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A, B, C로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B 파동이 두 번에 걸쳐서 A, B, C가 나왔는데 A, B, C, A, B, C, A, B, C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여기까지는 1, 2든 A, B든 둘 다 가능한데 저는 이 C파에서 이 구간 때문에 저는 이 전체 파동이 A, B, C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임펄스에서는 이러한 무빙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임펄스에는 오히려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잔파동이 상당히 생기는 구간에서는, 그리고 캔들이 많이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대부분 임펄스가 아니라 조정파동 ABC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A, B, C로 올라가는 구간이구나, 그렇다면 롱을 잡아도 되지만 내가 생각한 어떤 일정 피보나치 구간에 왔을 때 숏을 치는 것이 내 전략의 입장에서는 옳은 선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숏을 들어갔던 것인데, 이 ABC 파동에서 A, B, C가 상당히 길어진 거죠. 그러면 이 C 파동이 1, 2, 3, 4, 5로 올라갔거나 아니면은 1, 2, 3, 4파가 진행 중이고 한 파동이 더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자체는 아직은 임펄스보다는 주정파동 ABC의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종의 숏 스퀴징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상승이 조금 큰 형태로 이루어진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파동이 더 남았냐 안 남았냐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기준으로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이 3파동이 2.618까지 도달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리고 거래량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터졌습니다. 그 말은 즉 이 파동이 상당히 힘이 좋다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한 파동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냥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 상태로 ABC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라면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쭉 컬러도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조정의 폭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하락의 조정이 56K를 도달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한 파동이 더 오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조정 파동의 형태나 아니면은 임펄스의 형태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 파동이 길게 나옴으로써 이 앞에를 어떻게 봐야 될지가 상당히 포인트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WXY 형태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처음에 생각한 대로 1, 2, 3, 4, 5 이런 형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의 형태를 봤을 때는 WXY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파동도 WXY로 진행이 됐고 지금의 이 파동도 WXY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 파동은 역시 WXY로 상당히 크게 뻗어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 본 대로 이게 깨진 형태의 임펄스 하락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면 이 조정 파동은 전체 하락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온 것이고 그렇다면 전체를 1파동, 2파동, 그리고 3파동으로 내려가는 큰 형태의 임펄스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는지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캔들적으로 봤을 때도 4시간 봉은 다시 하락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4시간 봉이 마감이 된다면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강한 상승이 나오기는 힘들 수 있고 또한 6시간 봉을 봤을 때도 거의 다 말아내리고 있는 상태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6시간 봉을 봤을 때는 한 번 더 오르는 게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확실히 상승 거래량도 적고 아직 하방 압력이 남아있다라는 거를 이러한 캔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형태 자체가 뭐랑 닮았냐고 생각하냐면 이때 상승과 상당히 많이 닮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임펄스로 오르는 척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WXY가 맞았거든요. 이런 구간의 무빙들이 제가 임펄스에서 나올 수 없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혹은 1, 2, 1, 2, 3, 4, 5 이런 식으로 봤어야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구간도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고 이후에 나온 형태도 짧긴 하지만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온 상승도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이때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질질질 새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을 한번 다시 보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제가 만든 지표를 봤을 때 58K에 있는 저항 구간을 저항으로 확실하게 맞고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리트라이를 했을 때 뚫을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이전에 저항 구간을 했던 56K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임펄스가 깨진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그 밑에 지지 구간은 54.7K 구간 그리고 54.2K 구간이 있겠습니다. 범위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보다 하락이 조금 더 유리한 구간에 지금은 도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확실히 조금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 추세를 충분히 지켜주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충분히 하락을 생각을 하면 나올 수 있는 반등이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아직 상승의 전환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될 수 있고 나스닥의 상황도 상승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비트가 혼자서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또 장 상황이 만약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1%, 2%, 3%로 간다면 당장에 지금 올린 거를 바로 다 뺄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근데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줘야 되고 아직 여전히 하락 추세 안에 있다라는 것 또한 생각을 해주면서 매매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료지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대인데요. 일단 위쪽에 여전히 많은 매물대들이 쌓여 있습니다. 위쪽으로 살짝 매물대가 빠지면서 이런 매물대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승으로 견인된 매물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물량들이 치워지지 않는 이상 완벽하게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른 것 같고 위쪽으로 물량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체결이 되고 58K 있는 물량도 체결이 되고 위쪽으로 58K 위쪽으로 더 물량이 조금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맥스 차트입니다. 일단 상승이 나올 때 매물대가 치워졌습니다. 매물대가 치워진 게 변동성이 암시된다는 부분이었고 결국에는 상승으로 상승이 일단 나왔는데요. 위쪽에 여전히 45K, 46K 부근에 매물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위쪽으로 매물대가 들어올지 위쪽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이러한 데에서 조금 더 물량이 쌓일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물대 교차 검증 해봐야겠죠. 상승이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매물이 체결되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이 나올 때 100비트, 150비트 이런 식으로 상승이 처음에는 좀 나와주다가 이후에는 200비트, 300비트, 400비트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면서 700비트, 600비트, 400비트 더 큰 물량들을 더 위쪽에 갔을 때부터 긁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6K를 넘어서는 구간들부터는 다시 100비트, 150비트, 300비트 정도로 줄어들었다가 마지막 상승이 나올 때는 거의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에 하락이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나오고 있고 이 하락 또한 역시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맥스 매물대도 보겠습니다. 확실히 물량 체결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승을 하면서 $1000만 매수를 거는 경우는 확인이 되었고요. 200만 달러, 100만 달러씩 이런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가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이 구간에서 1000만달러짜리 매물 체결이 꽤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로 시장가로 긁혔는데 이쪽에 올라와서는 반대로 매도로 800만달러가 떨어지고 100만달러가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는 지지 저항대입니다. 제가 이 밑구간, 이 56K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러한 지지를 받지 못했을 때 그 하락 구간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56K의 지지 구간이 있고요. 그 밑으로는 54.5K의 지지 구간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저항 구간이 뻥 빈 상황인데 62K 부근에 저항 구간이 있다라는 부분 확인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킹피셔 13M입니다. 일단 위쪽에 있던 청산 물량이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나마 57.5K부터 58K 있는 청산 물량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밑으로 57K부터 56K까지 상당히 높은 청산 물량이 있다는 사실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아래로 물량이 다 정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양상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차트입니다. 이제 위쪽으로 유동성이 좀 많이 쌓였습니다. 특히 58K 부근 그리고 60K 부근에 높은 유동성 구간이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을 하면서 위쪽에 있던 조금 높은 유동성 구간들은 모두 해소를 한 상황이고 이런 유동성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물량들을 흡수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줌을 당겨봐도 밑구간만큼 매력이 있는 게 지금 윗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염두를 해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CVD 파이어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적인 부분은 고래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것이고 전체적인 오도도 많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기미는 많이 사지 않았고요. 다만 다시 살짝은 매도세로 접어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게 다시 한 번 더 매수로 이어지면서 한 파동이 더 상승을 할지 아니면은 하락으로 한 파동이 더 나아줄지를 여기서 21일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매물대가 없는 구간을 넘어서서 매물대가 있는 구간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무빙이 크더라도 저항은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이 밑쪽에는 높은 매물대 구간이 있고요. 위쪽으로도 못지않게 높은 매물대 구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